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론부의 구성과 결론부를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프레젠테이션의 설계 부분에서 이 본론부의 구성은 3부 구성의 원칙, 즉 요 대, 중, 소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중요한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요 본론부에서 요 프레젠터, 즉 발표자와 요 프레젠테이션을 듣게 되는 이 청중과의 어떤 사이에 무엇을 전달할 건가에 대한 요 시나리오 구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본론부의 대항목 세 가지에 해당하는 좀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효율적이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요 자동차의 연비, 집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연비, 즉 적은 에너지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면 이 자동차의 연비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연비가 높다는 건 자동차의 효율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이라는 건 정확하게 공식화해 보면 노력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즉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노력을 줄임과 동시에 결과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력을 줄인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즉 노력을 줄인다는 건 우리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져가야 될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를 시나리오화함에 있어서 어떤 3부 구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대, 중, 소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조감도가 좀 더 선명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보에 번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보에 번호를 부여한다는 건 청중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 번호를 인식시킨과 동시에 현재 내가 어디에서 청중이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이 번호를 부여하고 프레젠터가 다음 내용을 무엇을 전달할 건지를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번호를 부여하는 건 우리가 꼭 새겨둬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청중과 정보가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청중은 이 프레젠터가 전달한 내용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사결정이란 설득을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즉 프레젠터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결정, 즉 납득이 되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관점을, 즉 망원경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망원경을 비유해 본다면 이 프레젠테이션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을 망원경으로 보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함에 있어서 세세한 내용은 현미경으로 조금 더 초점화해서 세밀하게 접근해 갈 수 있다면 이 프레젠터의 경쟁력은 좀 더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란 그들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내용이 참 필요한데요. 많은 청중들이 의사결정을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여러 가지 리스크, 즉 잠재 문제에 대한 고민과 어떤 선례가 안 좋아지는 걸 상당히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결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 즉 결정을 만드는 시나리오라 하면 어떤 리스크 관리를 적절하게 프레젠터가 청중 입장에서 전달하는 게 좀 우리가 본론부를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건 리스크를 첫 번째 제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결과물 중에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대안과 해결책이 뭘까에 대한 어떤 제시와 어떤 대안을 공유하고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간과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다라는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관점, 즉 어떠한 리스크가 존재할까를 예상해보고 각각에 대한 어떤 대안과 해결책을 이 청중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공감했을 때 좀 결정을 하게 만드는 시나리오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회복 방안을 강구한다. 그래서 이 회복 방안이란 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청중이 얻게 되는 정보가 즉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좀 더 세세하게 프레젠터가 전달함에 있어서 청중이 뭔가 극복할 수 있고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 회복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설계함에 있어서 이점, 문제, 원인,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점이란 청중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즉 편익과 효용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청중은 이 프레젠터가 전달하는 어떤 내용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는 프레젠터가 어떻게 그 일방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핵심 가치에 대한 어떤 중요한 느낌들을 고민하고 전달하는데 좀 더 관심과 어떤 열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크게 프레젠테이션의 설계에는 어떤 종속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상위 개념은 즉 대항목에 대한 3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 하위 개념은 이 상위 개념을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점에서 방법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본과 동시에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하위 개념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관계의 명확성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와 어떤 근거 자료를 좀 세세하게 이러한 어떤 칸들을 채워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연구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과제이면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이 3부 구성 만들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증명하는 3부 구성이란 프리젠터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중의 입장과 프레젠터의 입장이 정확하게 공유가 되고 고민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원인, 대책,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 객관적인 사고란 문제를 먼저 정의해보고 이 문제에 따른 원인을 파악하고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논리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본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 즉 문제와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논리와 객관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실제 상황에서는 대책,
에 대한 결론부가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결론, 즉 대책 다음에 나오는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 이 문제를 어떻게 야기가 됐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통찰력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터의 입장이란 즉 요 대책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청중이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 1, 2, 3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힘있게 전달하는 것이 이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설계하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요 대책 1, 2, 3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정리해보면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즉 현상을 들여다봤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프레젠터의 해결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크게 보면 대책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세 가지로 초점화해서 이 세 가지 방안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함과 동시에 좀 더 의사결정을 이끌기 위한 방법 1, 2, 3가 되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설계 부분의 전체적인 본론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대항목과 어떤 중항목, 소항목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대항목이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며 이 중항목은 이 핵심 포인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항목은 이유와 근거를 좀 제시함과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에 대한 좀 논리적인 근거를 이 소항목에서 좀 제시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 결론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크게 보면 서론부, 즉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본론부, 끝으로 우리가 와 있는 결론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입부를 다시 한번 크게 봤을 때 도입부에서 해야 될 내용을 크게 보면 자기소개를 명확하게 하고 환영의 말을 함과 동시에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개요를 이야기하고 이 본론으로 진입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해당했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Q&A, 질의응답 요령, 마지막으로 이 목차 진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으며 이 본론부에서는 대, 중, 소항목의 어떤 중요성, 즉 이해와 결정을 하는 좀 시나리오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뇌었으면 함과 동시에 이 결론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의 역할은 크게 요약과 결론 마무리 파트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입부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 결론부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이 본론부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결론부에서 각인돼야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부의 목적이 명확했다면 이 본론부에서 이 목적에 맞는, 즉 결론에 맞는 이유와 방법이 제시가 됐고 이 프레젠테이션 막바지에 있는 결론부에서 청중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우리 결론부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도입부의 전체적인 시간이 10%, 결론부에 주어진 시간이 20% 정도가 된다는 점에서 요 20분을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결론부에 주어진 시간은 한 4분여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4분여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결론으로 마무리할 건지를 어떤 생각을 해보고 좀 준비를 해보는 것이 이 프레젠터 입장에서 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 결정의 의사표시를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권리가 프리젠터에게 있다기보다는 이 청중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청중에게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게끔 이 결론부에서 이 프레젠터가 좀 세세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하는 스킬이야말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요구에 대한 권리를 크게 보면 이 발표자의 최적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은 최고의 솔루션, 즉 최고의 해결 방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해결책, 청중에게 어떠한 게 의미가 있는지를 획일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맞춤식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청중으로 하여금 좀 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과 동시에 이 대등한 관계라 하면 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를 갖고 수처작주에 대한 느낌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처작주라 함은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항상 그곳에서 주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겸손해지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너무 좀 수직 관계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상황에서는 당당함을 유지하되 존중감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프레젠터가 대등한 관계를 가져가는 요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청중의 어떤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선택권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선택권이라 하면 그들의 의사결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봄과 동시에 그들의 어떤 핵심 가치,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들 입장에서의 어떤 생각이 우리가 프레젠터 입장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결정의 의사표시를 요구한다. 그래서 첫 번째, 언제 결정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언제 결정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으면 많은 청중은 기억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차후에 의사결정을 요청하기는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 프레젠테이션 학회의 통계에 의하면 이 청중은 프레젠터가 전달한 내용의 50%를 듣자마자 다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50%가 어디에 갔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50% 중에도 10분이 지나고 나서는 거기에서 다시 10%가 기억에서 망각이 되는 것이고 다시 2시간이 지나고 나서 20%,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민을 받는 상황에서 20% 정도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루에 정보가 받아들이는 양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의 어떤 기억을 용이하게 만들기는 만만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의사 결정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경우를 보면 최종 의사 결정은 어떤 최고 어떤 관리자나 리더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 의사결정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어떤 교감, 즉 의사결정권자와의 교감이 좀 중요함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결정의 기준이 뭘까? 그래서 결정, 예전에 비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점들이 점점 애매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이 가급적 어떻게 해요? 많이 바뀐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설계와 관련해서 이 본론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 구성함에 있어서 예시를 한번 잠깐 본다면 요약이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론부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 결론부의 요약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프리젠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중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 건가에 대한 요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론부에서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어떤 구어체적인 어떤 메시지는 전문적인 느낌을 조금 더 가미함과 동시에 먼저, 둘째,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친근하면서 사교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요 결론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요약과 관련된 내용은 본론의 대항목 세 가지를 요약한다는 점이었었고, 여기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결론부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이 대항목의 세 가지를 청중 입장에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뭐뭐와 관련된 경우 획기적으로 누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계신데요. 이 프레젠터가 이 내용을 전달하는 반면 어떤 프레젠터의 어떤 자신감과 열정, 즉 확신을 주기 위한 어떤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결론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획, 즉 어떤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세세한 관심과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과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이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즉 결론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을 스스로가 풀 수 있음과 동시에 청중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세세한 어떤 관심과 어떤 집중을 통해서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어떤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본론부의 내용들을 좀 더 시나리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 결론부에서 조금 더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이 프레젠터가 좀 더 열정을 주기 위한 이 결론부의 좀 마무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본론부의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방법과 이 결론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론부의 3부 구성의 원칙, 즉 대항목과 중항목, 소항목에 대한 각각의 연결고리가, 즉 청중으로 하여금 이해를 시킨과 동시에 청중의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결론부가 이 도입부와 결론부의 좀 정확한 연결고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본론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결론부에서 청중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고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어떤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